됩니까? 네, 그러면 전사님 송출입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백범일 교수님 박수로 함성으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직 나오고 마이크 잡은 이래로 처음 겪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 능력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다 능력자가 되라. 그 밑에 이런 부제가 있죠.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희소성의 법칙. 요새 갈수록 좀 취업도 어려워지고 또 사람의 능력을 뭐가 대체하고 있죠? 날이 갈수록 AI, 네,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부터 사라질까요? 어떤 직업부터? 다른 인력으로 또는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부터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미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고, 이러한 능력은 어딘가에 없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능력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창의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이게 뭔 것 같아요? 예, 무덤인가요? 아니죠. 요새는 여러분들 그 김장김치를 묻을 때 땅에 안 묻죠. 뭘 쓰죠 요새는? 예, 김치 냉장고라는 그 한국에만 있는 발명품이 있어요. 그 외국 애들이 한국의 김치만 전문으로 보관하는 냉장고에 있다고 깜짝 놀란대요. 정말 그러냐고. 정말 그렇죠.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김장을 담그면은 김치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용도 이해되시죠? 네, 김장떡을 파묻는 구덩이를 파야 됐어요. 김장 구덩이를. 자, 저희 집에 누나가 셋이고 저 혼자 남자예요. 누가 팠을까요? 제가 팝니다. 제가 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김장 이제 독을 파묻었는데 초등학교 때 키가 한 요만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내 키만큼 파야 이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 묻고 이제 위에 흙도 덮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상당히 깊이 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하면 깊이 파야 될까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으로만 팠어요. 이렇게 계속 쭉 내려간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구멍이 이렇게 파일까요? 뭐 U자로? 톡이 빗사무늬 톡이처럼 이렇게 V자로 파야겠죠. 독이 안 들어가는 거에 걸려가지고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깊이 파려고 하면 깊이만 파면 안 되겠구나. 넓게 파야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한마디를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깊이만 판다고 깊이 안 들어간다. 넓게 파야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강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말씀하시죠. 재주 많은 거 다 소용없다. 팔방미인 굶어 죽는다. 요새는요, 팔방미인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 굶어 죽어요. 왜? 그런 사람은 쉽게 대체가 되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능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그러한 조합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좋아하는 누구죠? BTS입니다. BTS.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싸이가 대박 난 다음에 빌보드 2위까지 갔잖아요. 저거는 운빨이다 생각했어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까지 가는 일은 모르겠어요. 얘가 살아생전에 다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얘네는 정말 1등 찍어버린 거예요. BTS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얘네가 잘 생각해보세요. BTS가 노래만 잘해서 빌보드 1위 했을까요? 노래만 잘해서? 노래 잘하는 애들 많아요. BTS보다 노래 잘하는 친구는요 세고 셌어요. 아마 아마추어 중에도 있을걸? 자, 춤만 잘 춰가지고 1등 했을까요? 춤 잘 추는 애가 많아요. 동호회만 가도 더 잘 추는 애가 아마 있을 거야. 얼굴만 잘생겨서 1등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차은우 억울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BTS가 1등을 찍은 이유는 어느 하나만 몰빵해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골고루 잘했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거 없죠. 노래 잘하죠. 춤 잘 추죠. 인성도 좋아. 안 뜨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머리 지진 나죠? 네, 수학 시간에 우리 자주 봤던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도형입니다. 보면은 전체 요 원의 면적이 전체 크기를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이라고.
그러면은 A에 해당되는 게 한 33% 되겠죠. 이제 B가 33% 이렇게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A랑 B랑 겹쳐진 면적, A, B는 굉장히 면적이 좁죠. 가까이 면적보다. 또 A랑 C도 마찬가지고 B랑 C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가장 가운데 있는 A, B, C 어때요? 아주 손톱만하죠. 네, 요게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능력이 겹쳐진 지점에 위치하는 다능력자라는 위치가 바로 요 위치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학생, 예쁜 여학생들 많으니까 여학생들의 한번 관심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멋있어요? 딱 봤을 때 어떤 남자가 제일 멋있습니까? 나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킵니까 역시? 자, 다음 친구는요? 이것만 양보할 수 없다. 이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겁니까? 벌써? 예. 자,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는 180 이하는 보지도 않아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는 뭐 얼굴이 차은우가 아니면 안 보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느 친구 조숙해가지고 나는 몸이 최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잘 봐요. 키 큰 친구 많습니다. 근데 키 크고 잘생긴 친구 굉장히 적어요. 그죠?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를 잘해요? 엄청나게 희귀해집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데 노래도 잘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착해요. 날 좋아해줘. 어때 이러면은 처음에는 한 상위 10%로 시작했지만 좁혀질 때마다 10%, 5%, 3%, 1%, 0.001%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생긴 것만 가지고 차은우랑 경쟁하겠다. 이거는 잽이 안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 개를 잘함으로써 희석을 좁혀 나간다면 오히려 얼굴 잘생긴 걸로 상위 0.1%보다 다른 조합으로 0.00001% 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상위 1%될 거냐, 세 가지 분야에서 골고루 10% 안에 들어갈 거냐, 그죠? 상위 1%면은 대충 한 100명 정도 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야 상위 1%일 겁니다, 그죠? 100명 중에 1등이면 상위 1%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겁나게 어려운 거죠, 그죠?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1등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전교 1등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0%는 할만하죠. 10%는 그러면은 공부 상위 10%, 인성 상위 10%, 예술 상위 1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 10%지만 하나 겹쳐지면 이게 1%가 됩니다. 그죠? 10%에 또 10% 줄어드니까 또 하나 들어가잖아요. 0.1%가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능력의 범위를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10% 잘하는 걸 추가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소수점 이하로 희소한 사람이 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자기계발서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1만 시간의 법칙. 김연아를 봐라. 1만 시간 동안 얼음판에서 뛰고 뛰고 또 뛰니까 금메달 따지 않냐. 1만 시간 추구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생각해요. 1만 시간으로 부족하다. 1만 시간짜리 3개 분야를 해서 3만 시간을 확보하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아니라 인공지능 하레비가 와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조건 반사적으로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10,000시간도 죽겠는데 3만 시간이라니요. 저도 이거 공부해 죽으라는 말입니까? 자,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1만 시간을 채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정보도 없고 도구도 없잖아. 근데 요새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툴들이 발달되어 있고요. 배우려고 하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그림을 배우려고 한다. 디자인을 하고 싶어. 미술학원 가가지고 몇 년 배우고요. 미대 가가지고 또 배우고 하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좋은 툴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망고보드도 있어. 그러면은 미술을 전문 교육 받지 않아도 얼추 비슷한 레벨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너무나 좋은 툴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1만 시간을 연습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3년이면 끝낼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있고 나를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기존에 10년 동안 1만 시간 파고 있느니 저 같으면 3개 분야를 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3만 시간이 사실은 1만 시간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조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 분야하고 글 쓰는 분야를 조합해가지고 게임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변호사.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의학 분야만 다루는 의학 전문 변호사가 될 거야. 영역이 굉장히 희소해지죠. 그러면은 의학 쪽에서 뭔가 분쟁이 났다. 그럼 그 사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희소하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합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복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합한 세 가지와 여러분이 조합한 세 가지는 다 다를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 세 가지 조합은 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독창성이 나오는 거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N가지의 무한 조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뮤지컬과 수학과 체육을 조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는 운동과 글쓰기와 게임을 조합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이 바쁘죠. 3만 시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잘 봐요.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고 말할 때 자기 개발은 하나를 주구장창 그것만 파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치를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을 자기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점 가서 자기 개발 코너를 보세요. 책들 뭐 있어요? 자기 개발. 외국어, 그리고 이제 두뇌 개발, 또 뭐 있어요? 컴퓨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그건 뭐라고? 자기 개발이라고. 따라서 다 능력이라는 거는 별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해왔던 자기 개발이 곧 다 능력자가 되는 지름길인 겁니다. 자,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능력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또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재능이 있고 아주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분들을 많이 연구해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네, 강의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백건필이고요. 전직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8년을 근무를 했고, 저는 아직 뭔가 코치라기보다는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제가 떠나는 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나왔고, 제가 그만두니까 집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해요. 임용청와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두니까 어머니가 제가 그만두고 다음 날 하셨어요. 다음 날. 내가 학교 안 가고 있으니까. 왜 학교 안 가니? 그만뒀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그때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했다. 잘했다. 네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절대 안 싸웠어요. 보통 집안 싸우잖아요. 엄마 나 이제 애들도 말도 안 듣고 이제 학교 그만할래. 선생님 하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야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철밥통에 방학 있고 4시 만에 끝나는데 좀만 생각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는 딱 한마디 잘 결정했다. 네가 이제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네, 그만두고 말씀드렸어요. 돌이킬 수 없게. 그래서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작가로 이제 책도 쓰고 살고 있고 강의도 이제 다니고 있고요. 1인 기업가로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제가 새벽에 특이하게 책 쓰기반을 운영해요. 새벽에 일주일에 4번 운영합니다. 좀 미친 반이에요. 5시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글만 써요. 일주일에 4번씩. 월화 하루 쉬고 목금. 오늘 제가 아침에 5시 일어나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저녁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들어본 거 있을걸요 아마. 근데 교회라서 부리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트로트 가수이면서 작사 작곡을 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요새는 제가 무대에서 부리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수도 이제 키워가지고 보컬 트레이닝 시키고 이렇게 음반 내고 이런 프로듀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제 노래가 4곡 올라가 있습니다. 4곡. 제가 직접 부른 게 3곡, 다른 이제 친구들 프로듀싱 해준 게 한 곡이 들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림 쪽 좋아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제 책에 사파 같은 걸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죽 공예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보디빌딩이나 팔심이라든지 이런 운동 쪽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썰을 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할까 고민하다가 또 하느님이 세상을 또 7일 만에 만드시고 또 쉬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 7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에 관심 있어요? 남자는 분명히 몸짱부터 꽂힙니다. 남자 친구들은 그죠? 네. 그리고 이따 어떻게 곡 만들고 앨범도 만들었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망설여지는 게 클릭하면 이제 벗는 게 나오거든. 다 안 벗어요. 적절한 정도까지 왔는데 금방 넘어가겠네. 네, 우리 민망한 건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몸이 굉장히 왜소했어요. 원래 타고난 몸이 정말 작았고 그러니까 골격이 작았고요. 말랐습니다. 제 20대 초반만 해도 남자인데 몸무게가 57kg였어요. 57kg.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더 조금 했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36이었어요. 지금 있지도 않아. 136. 중학교 때 152. 고등학교 같이 좀 큰 거예요. 우유 먹어가지고 집에 어려워서 우유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 앉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발 좀 내려가라고. 근데 엉덩이 뼈가 날카로워가지고 아프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운동해가지고 나중에 몸무게를 한 98kg까지 찌웠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근육 돼지 상태가 바로 다음 컷입니다. 네. 벤치프레스가 저게 한 300kg가 넘는 거예요. 머신이긴 하지만 그리고 덤벨은 한 50kg 정도, 48kg 정도 나가는 겁니다. 한 손 컬로 50kg 정도 들었고요. 벤치는 이제 요건 이제 머신이긴 하지만 프리웨이트 있잖아요. 헬스장에 있는 거. 그거 한 180 정도까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보조제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극과 극이죠. 어머니 무릎을 아프게 했던 말라깽이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취미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헬스장 가서 중량 치고 이러면은 옆에서 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는 헬스장에 특히 외국 애들이 많았어요. 백인이나 흑인 애들이 힘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한 동양 애들보다 원판에 20kg 한 개 더 끼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가서 이제 한 20kg나 뭐 20하고 10 달고 이렇게 하면 좀 웬만큼 깔짝깔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일단 거만해 와서 등치도 이만하고 와가지고 20kg 한 개 더 달아요. 그리고 애들 꼭 정리를 안 하고 가. 뭐가 좀 과실하고 싶은가 봐요. 이게 많이 들었다는 거를.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이렇게 막 빼야 돼. 얼마나 너무 싫은 거 그게. 걔들이 20kg 꽂고 하잖아요. 끝나고 제가 가서 또 20kg 올려요. 그러면 다음부터 안 나와요. 이런 애들 막 양치 애들. 자 어쨌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증거를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시합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많이 키웠을 때가 한 98kg까지 찌었었다가 이거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이건 돼지다. 그래가지고 다시 뺐어요. 내려와서 한 8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얼굴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고,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거기 힘의 미전이라고 전국 대학생 보디빌딩 대회를 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는 제가 졸업하면은 참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제 민간인이니까 나가려면 지금 다 학생일 때 그 마지막 한 학기 4학년 2학기 때 참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미 제 머릿속에 취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취업보다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는데 근데 제가 85kg부터 65까지 뺐어요. 제가 그때 시합 나가기 한 4주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식스팩 보이고 몸이 좀 이제 대피션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옆에 전단지 보이시나요? 돈가스 전단지. 끝나면 먹으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운동하고 오후 2시간 운동하고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운동 원래 좀 힘들게 해봐서 어렵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식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는 밥 있잖아요. 돈가스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붙여놨겠어. 하루에 6번 식사를 하는데 닭가슴살,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보충제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 일주일 앞두고는 물도 안 마셨어요. 수분 다 빼느냐고. 딱 350ml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목 타면은 있으면 축이고. 지독하죠. 그때 제가 이걸 내가 넘어서면 이런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넘어서면 공부나 뭐 이딴 거는 뭐 못할 거 없겠다.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 괴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등 했습니다.
예, 제일 위에 있는 게 저인데 예, 이 화면이 좀 해상도가 낮아요. 친구가 폰카리 찍어줘가지고 머리도 빡빡으로 밀고 나왔어요. 머리도 몸 크게 보이고 머리 작게 보이려고. 예, 그래서 1등 했고 여기 2등, 3등인데 실제로는 제 몸이 훨씬 좋습니다. 이 사진이 좀 흐릿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 1등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대학교 때 친구 만나면 아직도 저를 미스터 코리아라고 불러줘요. 예, 고려대학교 한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 대회는 아니죠. 아마추어 대회였지만 어느 대회든 내가 공개된 검증장에 나가서 경쟁을 통해서 1등을 거머쥐었을 때 그 쾌감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로 1등 했을 때보다 이때 훨씬 기뻤어. 훨씬. 진짜. 군대 제대한 날보다 이때가 더 기뻤다니까요. 그래서 상장 받아가지고 천장에 붙여놓고 봤어요. 잘 때마다. 내가 저기 가서 1등 했지 이러면서. 보면 여기 보면 한쪽에 막 그때 몸에 컬러 크림 있어. 탄이라고 컬러 크림 바르고 나가가지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한쪽에 손 잡은 그 지문도 막 찍혀 있어요. 이렇게 컬러 크림 묻는 자국이. 저는 그게 컬러 크림 같지 않더라고. 제 눈에 그게 피로 보였어요. 피. 내가 이걸 위해서 헌신한 나의 시간과 고통이 저기 찍혀 있구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뭐 7 중에 1개밖에 안 되지만 지금도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때 떠올라요. 그때. 내가 그때 3달 동안 20kg 빼면서 닭가슴살, 토마토, 양상추 먹고 토마토 돈까스 전단지 붙여놓고 했는데 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그걸 이겨냈는데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돼요. 20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 이제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냥 노래방에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학교나 이런 친구들 끝나면 코너 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딱 그 정도 그룹이었고 절대로 프로처럼 노래를 한다든가 앨범을 내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저랑은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타고난 애들, 원래 가수가 될 애들, 연예인. 나는 뭐 쭈구리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신기하게도 같은 해였어요. 그 보디빌더 시합 나갈 때랑 그때 제가 뭔가 이제 뭔가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가요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요제를. 왜냐면 노래를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된 경쟁에 나가서 1등을 거머쥐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제가 이미 트로피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요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예선, 본선, 결선 3번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막 카메라가 막 찍고 있어, 막 두근두근 하죠. 저는 가요제 나가기 처음이니까 그때 동네 가요제도 안 나가봤거든요. 그때가 처음 나가본 거예요, 처음. 그리고 이제 예선은 통과를 했는데 보니까 예선에서 본선에 10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룹하고 솔로 다 포함해가지고 노래를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슈퍼스타 K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 보이스 코리아라든지. 근데 그때 제 충격은 아니 쟤들이 왜 가수를 안 하고 여기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동네 지역 가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시합 나가면 이제 냉장고 타와서 여보 잘했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데뷔만 안 했지 가수나 다름없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내가 운 좋게 가까스로 커트를 통과해가지고 10팀이 됐는데 10명이 됐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내 실력 가지고. 나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게 뭐 최소한 1, 2, 3등 인기상은 해야지 뭘 받아갈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8, 9, 10등인 거예요. 이건 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심사위원회 시민사표를 일단 입수를 했어요. 보니까 가창력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창력 있고요, 무대 매너 있고요, 막 개인기 있어. 개인기 다 준비해 갔어요. 다 준비했어. 내가 가창력은 8등이지만 나머지를 높여가지고 다 맞춰가겠다. 그래서 그때 비성대모사도 해가고요. 바보 같은 나의 모습 그러기도 하고 춤도 춰가고 유머, 개인기 다 준비해 갔어요. 그 저는 사실 그렇게 준비하고도 상을 받는 게 목표였습니다. 1등까지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이 정도 노력하면 인기상을 주겠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엔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안영주 제 본명이에요. 본명. 대상 이제 세태어 지존이라고 신촌 연세대 앞에서 열린 그 가요제 나갔을 텐데 처음 나갔던 가요제였는데 저는 이제 노래 프로도 아니었고 밴드라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을 이겼어요. 노래로 이긴 게 아니죠. 어떻게 이겼어요? 다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다능력으로. 노래는 8, 9, 10등이지만 다른 거 다 맞췄다니까. 옷도 제가 패션 다 맞췄어요. 동대문 가서 남들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튀는 옷 반짝 입고 나갔다니까요.
진짜 그때 코디를 해가지고. 그리고 선곡도 어떻게 했냐? 다들 그때 뭐가 유행했다냐면 막 R&B 있죠. R&B 꾸불이 워우워우 이거 있잖아요. 막 소름 소리. 그 유행하던 시기야. 아, 내가 이걸 부르면 안 되겠다. 내가 제대로보다 잘 부를 수 없고 잘 불러도 관객이 식상할 거다. 심사위원 보니까 다 40, 50대예요. 저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성인가요,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 아무도 모르는 노래, 심사위원만 아는 노래, 그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엄청 좋아했던 거죠. 나중에 시상할 때 여기 이름도 있잖아요. 오왕근 대표님이었어요. 여기 이름 나와 있을 텐데 여기 가렸네요 사진에. 그 오왕근 대표님이 여기 열팀이 딱 서 있어. 올라올 때 이제 앞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아이 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저를 쓱 보고 가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직감했죠. 아, 이건 받는다. 이건 받는다. 근데 대사까지 몰랐지만 감사하게도 대상 해가지고 그때 백화점 상품 받아가지고요. 어머니 드렸습니다. 백부 드렸고 이것도 전략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내가 상 받으면 뭐가 있다 이런 말을 안 했어. 저는 멘트를 준비해 갔어요. 상 받으면 어머니 드리겠다. 왜? 0.1점이라도 더 포인트를 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그 말을 뱉었죠? 지켰습니다. 그대로 줬어요. 다음 날 우리 누나 옷이 바뀌어 있더라고. 네, 죽서서 대준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 할 때 이제 이때는 이제 가요제 나간 다음이에요. 그 이후인데 이제 음악에 이제 흥미가 생긴 거예요. 아,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교사 아카펠라 그룹 들어가가지고 이때 아카펠라 그룹 해서 이제 앨범 정도 3개를 냈어요. 아카펠라 그룹 하면서 좀 더 이제 약간 뭐랄까 아마추어였다가 좀 다듬어지기 시작했고요. 악기를 하나쯤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색소폰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현우빈이라는 예명으로 데뷔를 했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홍보 아니에요. 아이고 배야라고 치면 트로트 축가가 나와요. 트로트 축가가. 그리고 꼴값이야라고 하면은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트로트가 나옵니다. 둘 다 제가 작사하고 프로듀싱한 노래들이에요. 다 노래방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요? 저요, 저. 분장하고 나온 거예요. 분장하고 나오는데 운명가왕이라고 하나 유튜브 하나 파가지고 그때 미스터트롯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진또배기 아세요? 진또배기? 네, 그 노래를 커버한 겁니다.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하나님 화내실까 봐 못 들겠는데 잠깐 틀어도 되나요? 이거? 틀면 안 되죠? 돼요? 야, 이거 플레이 잠깐 가능한가요 혹시? 혹시? 네네, 링크가 걸려있긴 한데 안 되죠. 안 되죠. 어쩔 수 없네요. 네, 이게 들려주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노래할 때 18번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요 이찬원 씨의 진또배기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오나요? 나오나요? 진또배기 안 나오네요. 진또배기 앞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이거 보컬 튜는 하나도 안 하게 생 내고요. 원컷으로 간 거예요. 편집 없이.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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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마을 어디에 섰어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모진 비바람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허야디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노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 신기하게도 아직 댓글이 안 보이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유튜브 링크 댓글이 달렸거든요. KBS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전 꿈의 무대에 나와달라고. 똥말이 역시 확인해 보세요. 그 달려 있어 아직까지. 저는 어떻게 했느냐?
거절했어요. 저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신비주의로 남겠습니다. 정말로 거절해가지고 지금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뭐 너목보에도 연락 오고 그래요. 너목보 그런데 근데 가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누가 악플 날까봐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노래만 가지고 돈이 안 되더라고요. 노래는 내가 하는데 저작권료는 다 작사 작곡가 가져가는 거예요. 유통회사가. 저는 그게 싫더라고.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잘 봐요. 보통 이게 뭔가 억울한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작곡을 해야겠어. 요 한 걸음까지가 구말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못 넘어온다고. 일단은 이거 뜰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야, 내가 무슨 작곡이야, 그죠? 배운 적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작곡가가 많은데 안 팔릴 텐데 무수하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너무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강력한. 이럴 때 이거를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작곡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허밍으로 작곡을 시작했어. 허밍으로. 시작했어. 그럼 제가 악기를 못 다루죠. 피아노도 지금도 못 쳐요. 어떻게 해요? 피아노 치는 친구 옆에 안 쳐요. 내가 지금부터 야, 따. 끝나고 내가 박사 줄게. 따. 그래가지고 악보를 만들어서 이 악보를 편곡자에 넘겨가지고 정말 주먹 국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 짓도 한 2년 하니까 되더라고. 2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요. 저 아이유 팬이거든요. 아이유 예뻐라는 곡을 작사 작곡해서 덕질했죠. 올렸어요. 예. 근데 유에나라고 아이유 팬클럽 있거든요. 거기서 멜론에 보면은 댓글이 60몇 개 달려 있어요. 이걸 낸 이유는 분명하죠. 목표가 있어요. 아이유를 한번 만나려고 내가. 예. 그래서 내가 너 만나려고 지금 이거 곡 썼다. 아예 앨범 소리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설마 이 아이유가 진짜 그 아이유겠냐? 야, 뭐 아이유 예뻐 이걸 했겠지. 표지도 동요 같으니까 들어보고 뒷목 잡는 거죠. 진짜 그 아이유였어. 내가 볼 때 아이유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를 부르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어떤 미친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노래라고 이거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이제 키우는 가수 중에 굉장히 목소리가 하이톤인 친구가 있어요. 4옥타브 도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제목도 쉽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노래. 이 곡의 귀한 목표는 이거였어요. 쉬주곤을 부르면 그다음 뭘 부를 거냐? 이거 부르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래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가 있는 하늘에 해가지고 엄청 높이 올라가는 거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못 부르죠. 그래서 딴 가수한테 준 곡입니다. 저는 안 되니까. 여기서 부르면은 하나님까지 들리는 4옥타브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래예요. 그 밖에도 되게 많은 곡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플레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또 발매되고 하면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자 발라드 가수 하나 이제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트로트 가수 하나 키우고 있어요. 지금 다음 앨범 준비 중인데 타이틀곡이 촉이에요. 촉. 남자가 바람피는 촉이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저는 이제 원래 만화가 꿈이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화 잡지에 응모해서 최초로 원고를 탔던 그 당시 아이큐 점프의 그런 만화예요. 이것도 그냥 그렸어요. 만화를 문화생활 학원에 배운 건 아니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 묘사를 해서 요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가죽 잠바 입은 남자가 고3 때 그린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색소폰을 아는 그 남자가 제가 고2 때 그린 건데 오른쪽 건 남아 있어요. 왼쪽 거는 당시에 여자친구한테 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림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만한 그림이 없어요. 네. 일단 샤프로 그렸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좀 신기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했을 거야.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공개되면 안 되는데 여기 원본 사진이 있어요. 손바닥만 해. 정말 크지도 않아. 이거 화면이가 크게 보이죠? 딱 손바닥만 해요. 이 원본 크기 사진과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원본을 가로 세로 5mm로 쪼개요. 샤프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백지 있죠. 가로 세로 5mm 똑같이 쪼개는 거예요. 자, 하루에 한 칸씩 그립니다. 가로 세로 5mm 1시간 반 동안. 그러면은 이게 재능이 필요한 영역일까 이게? 피카소 같은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끈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끈기가 있으면.
그리고 샤프도요. 저 삽비 이런 거 안 썼어. 삽비를 쓰면은 다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입술 주름이나 가죽의 다른 느낌까지 다 표현했거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도용 사프를 0.5mm도 아니고 0.3mm가 있어요. 가장 얇은 게 있어요. 제도용 0.3mm로 또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갈아요. 바늘로 만들어. 그래서 3번 그어요. 다시 갈아요. 4번 안 그어요. 3번 그어야 돼. 3번 그럼 묻어지거든요. 다시 갈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가로 세로 5mm를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의지가 있으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지가 타고나 봤자지. 피커스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그리잖아요. 이 정도 그리잖아요. 웬만한 홍대 미대생하고 삐까 뜹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홍대 미대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넌 미친 놈이다. 이제 첫 마디가. 미술교 한 번도 안 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리고 이런 비밀을 감췄죠. 그냥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놀라워 보이는 모든 일 속에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남녀가 레스토랑 식사를 하고 있어. 근데 마술사야. 뭐 휙 해가지고 한번 엎으니까 이게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마술이죠. 놀라운 마술이죠. 이거 한번 하려고 배우 2명을 섭외하고 미대 장치를 설치하고 엄청 번거로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때요? 결과만 보죠. 결과만 보죠.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안 보고. 저는 간단한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안 하고 서프라이즈만 원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몰빵할 각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그림이 좀 자신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의 사파도 제가 이제 실제로 돈을 받고 그리는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어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카피도 제가 써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다. 물음표가 3D예요. 돌아가면은 느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삶에 대한 의문점이 어때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감탄과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100장 그래요. 100장.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위에서 테트리스가 떨어져요. 테트리스. 저 상황 가장 짜증난 상황이죠. 수습이 안 되는. 잘 봐요. 테트리스 보면 위에 TIME가 있죠. 타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막대를 눈앞에 있는 머니를 추구하는 데 쓰면 저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쫙 붙여서 내볼까요? 아주 시원하고 쫙 사라지는 거 오른쪽에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TIME를 이어볼게요. 시간을 밑에 value, 나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쓰면 어떻게 돼요? 차례로 볼게요. credit,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하와이에서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뭡니까? dream, 나의 꿈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죠. 생각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뭐 대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다. 이런 것도 이제 카톡의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작가도 되고 싶어요. 작가가.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속으로 적당히 좀 하시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승부쳐요. 이제 된 것 같다. 내가 3가지 좀 잘하니까 이쯤 해도 되겠지라고 할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자신의 능력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직 때려치고 2월 28일날 때려쳤고요. 3월 1일날 저자특강 강연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문장이라는 카피라이팅 책이고요. 책을 내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이제 관광협회에서 특강 요청 들어오면 특강하러 가고 카피라이팅 외주 이제 요청 들어오면 카피 써줘서 돈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또 책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도 책을 쓰고 싶다고 좀 책들을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지도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냈고요. 이것도 옛날 버전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냥 옛날 했던 초창기 책 코칭했던 리스트 목록입니다. 6번째,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노래를 잘하든 저랑 전혀 다른 세계에 원래 타고난 인간들의 일그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 할 수 있겠다. 몇 개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랑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내가 가장 넘사벽이라고 느꼈던 게 뭘까? 영화 배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영화를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해서 영화를 찍는다 사이에는 무수하게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랬죠. 나를 그만두게 만드는 정말 논리적이고 합당한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부시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Just do it. 그래서 영화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첫 24시간 이내에 첫 스텝을 해야 되거든요. 미루면 안 돼요. 24시간 이내에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액션을 취해야 돼요. 24시간 넘어가면은 영원히 그냥 나의 버킷리스트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24시간 이내에 첫 스텝을 밟는다. 어떻게 했냐면은 독립 영화 찍는 법, 뭐 아카데미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서울 무슨 미디어 센터인가 거기서 클래스가 있더라고. 일주일 단기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 영화 가르친다니까 그냥 일단은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이 이제 뮤지컬 찍을 때 그 분장했던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영화 아카데미 들어가가지고 더빙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KBS MBC였나요? 이야기 발전소라고 시네리오스는 공모전까지 나갔습니다. 출전했어요. 방송을 나갔어요. 방송을 나가서 그때 제가 2회전까지 우승하고 3회전에서 탈락을 했죠. 제가 아는 작가가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거를 어느가 뭐 방송에 나오고 시합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랑 전혀 상관없는 타고난 사람들의 일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지독하게 한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그 지독함을 감수하면 웬만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머지 짠짠바리한 거 다 모아놨습니다. 그밖에 모든 것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되니까 이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되네? 또 이거 해보는 거죠. 되네?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외국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N2, 이게 세컨 레벨이에요. 두 번째 레벨 N2하고 중국어 이제 ACSK 5급 이것도 이제 세컨 레벨입니다. 이 두 개도 독학으로 땄습니다. 독학으로 학교 선생님 할 때, 그러니까 고3 담임할 때 애도 공부시키고 난 공부하는 거죠 나도. 그래가지고 고3 담임할 때가 제일 바쁠 때인데 고3 담임할 때 어학 작중일 두 개 다 그때 다 땄어요. 야자 시간만 활용해서 아침 시간 없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고3 있어 고3. 네, 고2. 좋아요. 이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부법. 아주 간단한 공부법을. 공부는요 가늘고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굵고 길게 하는 거예요. 굵고 길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제가 일본어든 중국어든 저는 전혀 읽을 줄도 모르는 단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읽는 것도 유튜브 보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단어라도 몇 개 알고 있잖아요. 애플 알잖아. 스튜던트 알고 하우스 알잖아요. 스쿨 알고. 그거를 모르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본어랑 중국어를 모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를 외우는데 보통 이 정도를 따려면 한 3,000단어 알아야지 시험 패스하거든요. 3,000단어. 3,000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000단어 외우는데. 만약 여러분 공부를 한다. 딱 각 잡고 잡아서 내가 중국어로 공부하겠어. 그러면은 3,000단어 외워서 시험 보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3,000단어 일단 시험 보는데 보통 얼마 잡아요? 얼마 잡을 것 같아요? 3,000단어 정도 공부해서 이제 테스트 보겠다. 공부 기간을. 괜찮아요. 대략 10년은 안 돼요. 5년이요? 너무 긴 거예요. 2년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정관념이 있는 거라고. 4개월 좀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3,000단어를 일단 맥락을 따지든 말든 일단 기계적으로 외웠는데 일주일 잡아요. 일주일. 하루 600단어씩. 예. 대신에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은 3,000단어 외우잖아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1,000단어가 날아가거든요. 당연히 인간인데 외워놓고 자고 일어나면 1,000단어 하루에 500단어씩 날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외워놓고 책을 삽니다. 중국어 한 권으로 끝내기. 그래서 복습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몇 번? 한 권 가지고 5번 보고 시험 보잖아요. 웬만하면 붙어요. 자, 여러 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일주일에 좀 잔인하죠. 그래 한 달 할게 한 달. 기초단어 다 외워. 그다음에 이걸 계속 잊어먹게 되니까 잊어먹기 전에 기본 교재를 사.
하나의 교재를 최소한 3번, 5번은 보잖아요. 그러면은 책의 순서도 외우죠. 목차도. 그리고 시험 보잖아요. 웬만하면 붙어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점심시간 때마다 10단원씩 외워요. 안 돼. 10년 해도. 안 돼요. 하루에 600단원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공예도 제 취미였어요. 가죽공예. 제가 한 가죽공예 8년 했거든요. 공방 내기 직전에 이제 사업하려고 그만뒀는데 뭐 앤디 워홀이라는 팝 아티스트를 이제 컨셉으로 한 뭐 깍지 가방이라든지 전시회도 열고 굉장히 많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해골 문양 모터사이클 백이라든지 천사의 날개라고 이렇게 이 가죽입니다. 가죽에다가 깃털을 다 조각했어요. 화석처럼 하나하나 다 이어 붙였어. 그래가지고 인사동에서 이제 전시회를 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시회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한 줄 알았어요. 예술가들 한 200만 원 내니까 대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빌려서 했습니다. 그냥 하면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나중에 꽂혀가지고 사진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 찍는 법 하루 배우고 바로 출사를 나갔어요. 다음 날. 그래서 찍었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 되니까요. 사진 찍겠다. 장비 사는데 또 1년 걸려. 장비 사는데 렌즈 사고 그리고 뭐 특강전에 또 1년 걸리고 못 찍어요. 못 찍어. 찍어겠다. 오늘 유튜브 찾아봐서 대충 익혔으면 다음 날 나가야 돼. 아니면 그날 저녁이라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사진 기법 같은 1도 모르고 그냥 막 찍은 건데 약간 수묵화 같죠. 이런 거 찍고 딱 이거 하나 찍고 나갔어요. 화면을 3등분 해라. 3등분과 3등분이 만나는 지점에 피사체를 놓고 찍으면 잘 나온다. 이거 알고 나가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칭으로 찍은 거죠. 같이 출사 나갔던 여자애 2명. 너는 이렇게 해봐. 좌우 대칭으로. 그러니까 포즈도 좌우 대칭. 제일 앞에 있는 나무도 새총 모양으로 좌우 대칭. 뒤에 나무도 한 그루 한 그루 좌우 대칭. 뒤에는 섬도 좌우 대칭.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대칭이. 요새는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요 비주얼 카피라이팅이라고 초딩들을 대상으로 명언구를 쓰고 이 명언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눈에 보이는 카피라이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숫물은 바위를 뚫고 이게 원본 카피입니다. 속담이죠. 낙숫물은 바위를 뚫어. 그럼 뭐예요? 지속적인 노력이 장애물을 넘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거를 이제 패러디합니다. 땀방울은 순위를 깬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명언구를 쓰고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낙수물이 물처럼 되어 있죠? 이거 녹아 내려가지고 바위를 뚫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가르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고 새가 말하고 있죠? 티끌모아 태산이고 흙수저 모아서 다이아 수저다. 뭐 게임에 이런 뭐 레벨이 있나 봐요. 뭐 다이아 뭐 이런 게 있나 봐. 플래티늄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도 가르치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운동하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각오가 되어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라거든요. 제 원칙입니다. 이게 단원주자가 되는 제 원칙. 시작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누군지 알죠? 고구려. 진흥왕 누군지 이름 들어봤죠? 왜 아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비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비석을 안 세웠으면 만주를 점령했어도 이름이 안 남아요. 내가 점령한 지점까지 비석을 세우고 광개토대왕 왔다 갔다 써놔야지 후세 이름이 남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년에 노래 좀 불렀지? 의미 없어요. 너 노래 불렀어. 멜론 찾아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왕년에 운동 좀 해서 갑바 좀 나왔지?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줘. 나이 들고 배 나오면 다 옛날 얘기예요. 트로피를 보여줘야 돼. 눈에 보이는 나만의 비석을 세워야 된다고. 아니면 다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밤이고 낮이고 그 일만 해요. 꽂히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에너지가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잠도 자고 놀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카톡하다가 남으면 하겠다. 안 하겠단 말입니다.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될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일단 넘어가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지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일단 실행하고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 네 번째, 도움을 줄 사람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모든 걸 내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보든 뭐든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아마 작곡을 저 혼자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옆에서 피아노 찍어주는 친구가 있었고, 악보를 던져주면 완성해주는 편곡가가 있었고, 또 유통 쪽을 아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내 편을 만들어요. 내 친구랑 파티를 구성해야 됩니다. 용을 잡으려면 파티가 있어야 돼. 힐러, 마법사, 용사 다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혼자 안 돼요.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항상 기회와 행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겨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래 잘 풀리니까 실제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 생각이 부정적인 애들 있잖아요. 걔는 힘들어. 길 가다가 10,000원 줍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보통 긍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오 땡큐 기분 좋잖아요. 부정적인 애는 내가 이걸 주었으니까 조만간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풍요롭고 기회와 행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기본 마인드 셋이어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실패해도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실패인데 죽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보통 안 나오죠. 왜? 잘 안 일어나니까. 안 죽어요. 대학 떨어져도 안 죽어요. 취업 못해도 안 죽어요. 중간고사 빵점 나와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인생 많이 남았잖아요. 네. 저는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이제 좀 있으면 50입니다.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 남았잖아. 100살까지 살면은 80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도 요 인생까지 살면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부지런하니까 여러 가 있잖아. 트로피 몇 개가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저보다 더 많은 20몇 년의 시간이 선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딴 거 하겠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재밌겠나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나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 남들 다 그거 싫어하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전교일대도 공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야? 나 혼자만 레벨업. 얼마나 신나요? 일곱 번째입니다. 저도 실패한 거 많아요. 솔직히 이제 실패한 거 많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성공한 것 같죠? 실패한 거 많아요. 근데 왜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일까요? 실패한 건 안 보여주니까. 감추면 돼요. 누가 알게 뭐야? 내가 실패했는지 아닌지. 내가 만약에 10개를 성공하고 싶다. 10개 하면 안 돼요. 10개를 성공하고 싶어서 10개 하잖아요. 2개 남아 2개. 1개나. 실패를 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럼 내가 10개를 성공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100개 하면 돼. 100개. 그럼 90개 실패해도요. 10개가 남는다니까. 그럼 90개 때문에 내가 실패자로 남느냐? 안 남아요. 말 안 하면 되니까. 말 안 하면 되니까. 많이 확산과 수렴이에요. 확산과 수렴. 많이 도전하고 몇 개 건져가세요. 나머지는 내 공부과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내 노력과 시간은. 자,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왔어요. 팔방미인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팔방미인이 8배로 성공합니다. 남보다 8배 희소한 인재니까. 자, 김장무 당구는 구덩입니다. 깊게 파면 깊게 파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수학 문제만 풀 거야. 그런데 수학이 대가 못 돼요. 음악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해봐야 사람의 깨달음의 정도가 넓어지고 그 인사이트가 수학까지 적용이 돼서 더 깊어지는 거야. 넓게 파야지 깊게 들어갑니다. 넓게 파야지. 그래야 이런 BTS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교집합 속에 위치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응점 안에 독특한 사고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별거 없습니다. 재미있게 즐기면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잠깐만.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요. 혹시 용기 내서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빨리 대표님이 이 시간에
잠깐의 멘토의 시간을 할 수 있는 코칭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용기 내서 여자친구 인형 묻지 마세요. 질문해 주세요. 네, 전지 우리 대학생 친구. 네. 몸 만지는 데 쓰는 기간이요? 야, 우리는 모든 기간을 년 단위로 잡으면 안 됩니다. 3개월 단위로 잡아야 됩니다. 네, 3개월 단위로 헌신을 해야죠. 밥 먹고 거짓말 하는 거죠. 1년은 루즈해져요. 3개월 목표를 잡고 해보고 불만족스러워 한 번 3개월 또 잡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이 보통 100일이잖아요. 100일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곰이 사람이 되는 기간이 100일입니다. 그러면은 몸짱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3달 동안 그때 한 20kg 가까이 뺐으니까요. 막 이랬었어요. 막 여기서부터 식스팩까지가 3개월. 그리고 다시 찐인데 1개월. 근데 제가 그 시합 끝나고 그 삼겹살 8인분 먹었어요. 8인분 친구랑 가가지고 둘이서 다음 날 3kg 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게. 트로피 안 남아서 어쩔 뻔했어 막 그러면서 막 친구랑.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도 아까 요 앞에 앉아 있는 때 보신 거랑 또 느낌 다르죠. 이렇게 강의하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강의랑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항상 이제 수업할 생각하면 가슴이 뛰입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초등학생 가르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중고등학생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할 거 많죠. 저는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게 코딩 쪽 공부를 하고 싶고요. 코딩 쪽. 자, 아직까지 제가 피아노를 자유롭게 못 치기 때문에 피아노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치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의 강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위치가. 저는 외국에서 강의하고 싶어요. 영어로. 왜냐면 무대 자체가 다르니까. 머릿수가 다르잖아요. 국내에서 1등하는 거랑 외국에서 1등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외국에서 영어 강의로 짱 먹고 싶어요. 네. 됐습니까? 네, 이걸로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하면 따로 뒤에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백건빌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영상 송출은 이제